일부 영상 보시고 멘붕 분들 많으시죠? 결론은 시험 봐서 승진하자는 말인데 어떤 분들은 거꾸로 이것 봐라, 심사 제도를 잘만 이용하면 쉽게 승진할 수 있겠네 라고 역발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이 조직생활 잘 하실 분들이죠.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경찰 생활을 알려드리는 전직경찰입니다. 오늘은 순경에서 경위까지 10년 내 승진하는 방법 제2부 객관식 시험 단기간에 고득점 받는 방법과 보너스로 경찰에서 시험 공부하기 좋은 부서 탑 7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0년) 안에 시험으로 순경에서 경위까지 승진하는 사례를 저는 2번밖에 못 본 것 같아요. 아주 드물죠. 이렇게 하려면 시험 합격하고 승진한 후 바로 또 다음 계급 승진 공부를 시작해야 해요. 공부할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데요. 첫째,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편한 부서만 돌아다니려고 해요. 둘째, 업무 시간에도 눈치를 보면서 시험 공부를 해요. 셋째, 시험이 임박하면 1년에 22일 나오는 연차를 몰아써서 한 달 넘게 자리를 비워요. 그 사람 업무는 고스란히 다른 직원들에게 전가되죠. 넷째, 가정을 잊어야 해요. 10년간 직장, 독서실, 직장만 왔다 갔다 한다는 각오가 필요하죠. 다섯째, 경위까지 공모해서 승진한 직원? 솔직히 관리자들이 꺼리죠. 실무에 어둡고 뽑아놓으면 또 경감 승진 준비한다고 일 안 할 게 뻔하거든요. 어때요? 개인적으로도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하고 관리자나 동료들과의 마찰도 감수하면서 10년이라는 시간을 버텨낸다는 게 쉽지 않겠죠? 개인적으로 10년 만의 경위 가능은 하지만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시험을 준비하기에는 업무량이 적고 편한 부서가 좋다고 했는데 어떤 부서들이 있을까요? 본서 내근직 중에는 형사지원팀과 수사지원팀이 있어요. 두 팀은 업무량도 비교적 적당하지만 과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인사, 행정을 전담하기 때문에 근무 성적을 잘 받기에도 상당히 유리하죠. 전산실과 유치장은 교대부서라는 단점이 있는 반면 가장 업무가 적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독하게 공부할 분들에게는 최적의 부서라고 보시면 돼요. 수사부서 중에는 여성 청소년 범죄수사팀이 은근 꼴보직이에요. 그 이유는 수당 많이 받고 다른 수사부서에 비해 처리해야 할 사건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야근하는 날에도 공부를 하기 좋기 때문이에요. 본서 외근직에선 보안계와 외사계를 추천하는데요. 외근이면서 업무가 전에 말씀드렸죠. 같은 본서 직원들도 이분들은 뭐 하시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외근을 나가면 아주 자유롭죠. 외근 나간다고 해놓고 독서실에 가서 하루 종일 공부한다는 소문도 있고 실제로 근무 시간에 독서실에서 승진 공부하다가 징계를 받은 직원도 있어요. 참고로 지역경찰은 공부하기에 그리 나쁘진 않은 여건이에요. 사교대 패턴이 주간, 야간, 휴무, 비번이라서 이틀 연속 쉬니 공부는 원 없이 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객관식 시험을 치렀던 때가 언제였는지 생각해보니까 카투사 시험 볼 때 한국사, 영어, 국민윤리 시험을 봤고요. 지금은 100% 훈련소 추첨이지만 제가 군대 갈 땐 50%는 시험을 치러서 선발했어요. 그리고 행자부 주관으로 국비유학 석사과정을 갈 때 토익과 서울대 주관 탭스 시험을 봤었고 경감 승진 시험 볼 때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 영어를 봤었네요. 시험은 다 첫 시험에 붙었으니 나름 공부하는 요령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시험 승진 얘기가 나온 김에 부끄럽지만 제 나름의 노하우를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지극히 개인적인 방법이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참고만 하세요. 첫째,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 공부하기. 저는 영문학 전공자인데다가 필기시험 없이 외사 특채로 들어와서 법과 행정학이 완전 노베이스였는데요. 경위 3년차 때 3월 정도부터 인강을 듣기 시작해서 9월까지 세 과목을 3번 들었어요. 중간에 이해가 안 가는 건 기본서를 보면서 그때그때 이해를 하고 넘어갔죠. 그리고 10월이 됐는데
기본서를 한 번도 완독하지 못해서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서브노트만 만들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걸로 전략을 세웠어요. 시험 약 3달 전인 10월 7일부터 서브노트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과목당 한 달씩 걸려서 형법 1권, 형소법 1권, 행정학 2권, 총 4권의 서브노트를 만들었네요. 서브노트를 다 만들고 나니까 시험이 10일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서브노트를 1회독하고 남은 3일 동안 다시 1회독을 해서 시험을 봤는데 운 좋게 한 번에 합격했어요. 나름 노하우를 2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서브노트는 만드는 걸 강추합니다. 서브노트는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잘 안 만들죠. 하지만 서브노트를 직접 만들어 보면 그 내용이 머릿속에 아주 잘 정리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보통 기본서를 먼저 수차례 회독하고 문제집을 보잖아요. 저는 반대로 인강을 듣고 문제집을 서브노트화하면서 필요하면 기본서로 보충을 했어요. 특히 저처럼 노베이스 상태에서는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서만 파다 보면 금방 지치고 현타가 오죠. 차라리 저처럼 문제집을 서브노트화하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감을 잡고 문제를 풀다가 부족한 부분은 기본서로 그때그때 보완해주는 식이 저한테는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문제집을 서브노트화하되 기본서의 목차를 따라 정리해야 해요. 예를 들어 형법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를 보면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등이 쭉 나오잖아요. 통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각각 물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문제들이 기본문제, 기출문제, 최종 정리문제, 모의고사 등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우린 흩어져 있는 문제의 지문들을 기본서의 목차 중에 위법성 파트에 차곡차곡 정리정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다시 기본서로 확인하는 거죠. 즉 뼈대를 먼저 만들고 살을 붙이는 셈이죠. 처음부터 기본서를 보는 건 뼈대 없이 살을 붙이는 행동이라 매우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둘째, 영어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영어는 제 전공이기도 해서 4년 전쯤에 토익을 봤더니 아직도 900점은 나오더라고요. 제가 순경공채 2차 영어 시험 문제를 분석해 봤더니 총 20문제 중에 단어와 수거 문제가 7개, 문법 어법 문제가 3개, 영작 문제가 1개, 그리고 독해 문제가 9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단어 문제는 단어를 많이 외우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런데 책상에 앉아서 단어를 외우면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어 독해를 할 때 모르는 단어나 수거가 나오면 핸드폰에 입력해놔요. 그리고 집에 갈 때 올 때 이동 중에 잠깐 쉴 때 등 자투리 시간에 수시로 외우죠. 문법 어법 문제는 테마별로 패턴이 있어요. 그걸 암기해야 해요. 예를 들어 이런 문제를 보면 보통 해석부터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키워드만 찾으면 쉽게 풀 수 있죠. 보세요. 첫 문장에 last should가 나오는데 테마는 뭐다? 조동사다. 패턴은 last는 뭐뭐 하지 않도록이란 부정형 의미를 포함하므로 이어지는 절에 부정어가 필요 없다. 하지만 풀었으면 부정어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 이걸 외워야 하는 거예요. 아래 문장을 보면 so that으로 풀었는데 이어지는 절에 not이 없죠. 그럼 틀린 거죠. 이 문제를 푸는데 해석이 필요한가요? 이런 문제에서 시간을 세이브해서 독해 문제에 투입해야 하는 거죠. 독해 문제를 푸는 요령이 있어요. 지문을 얼마나 덜 읽고 풀어서 시간을 세이브하느냐, 이게 관건이죠.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지문을 위에서부터 해석하고 문제, 보기 순으로 읽는 거예요. 저는 거꾸로 해요. 먼저 보기를 보고 다음 문제 부분으로 가요. 대부분 여기서 답이 나와요. 왜 지문 전체를 해석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출제자가 설치한 함정이에요. 수험생이 시간에 쫓기게 만드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다음 밑줄 친 곳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합한 것은 보기를 보면 1. positivity, 긍정성 2. neutrality, 중립성 3. possibility, 가능성 4. negativity, 부정성이 있죠. 그리고 바로 빈칸이 있는 문장을 읽어보면 As a result of what scientists refer to as the brain's blank bias, 즉 과학자들이 뇌의 블랭크 편향이라고 말하는 것의 결과로서, 여기까지 보면 그 다음 문장은 뇌의 블랭크 편향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음 문장의 주어가 the distress,
you are likely to experience. 즉, 당신이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은, 자, 여기까지 보면 고통, 즉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그럼 바로 찍을 수 있죠. 보기 4개 중에 부정적인 의미를 담은 건 4번 negativity 밖에 없으니까요. 원래 이 문제는 negativity bias, 즉 부정 편향이라는 표현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표현을 솔직히 누가 알겠어요. 이런 문제는 수험생이 추론을 통해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인 거죠. 이런 문제에서 시간을 세이브해서 전체 지문을 다 읽어야 풀 수 있는 독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거예요.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의 결론. 순경 공채든 간부시험이든 1년 안에 끝낸다는 각오로 하셔야 해요. 그럼 대부분 한 번에 붙어요. 만약에 불합격해도 최소한 2년 내에는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2년, 3년 장기 계획을 세우는 건 장수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아셨죠?